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월 29일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율 구독 계좌 하나은행 579-910-258-52807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오늘 김정기의 직필직설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적격 판정 내리다 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요즘 4.15 총선에 대비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위라고 그러죠. 검증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심사를 하기 전에 좀 중요한 사람들은 사전에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경찰이 정권에 충성하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직 하나 받는 그런 식의 구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검증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찰청에서 내려온 첩보에 입각해서 수사를 했을 뿐이다.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이제 황운하가 검증위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받아들인 거죠. 완전히 이거 코걸이 기걸이 아니에요. 그 황운하도 결국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도사로 나섰던 이유가 결국은 국회의원 뺏겨달라고 한 거였나요? 만일에 그렇다면 정말 황운하 경무관 실망입니다. 요 최근의 행보를 보니까 정치 검찰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 경찰 시대를 여는 것 같아요. 정치 검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치 경찰은 그동안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검찰에 짓눌려 가지고 정치 경찰을 보기가 참 힘들었는데 황운하가 그 효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 이제 검경수사권까지 조정이 됐으니까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도 가지게 되고요. 수사 지휘를 안 받으니까 결국은 수사를 종결하면서 무혐의 칠 수 있고 무혐의 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황운하가 1번 타자로 정권에 충성한 대가로 이번에 국회에 진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참 여러분,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너무나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었잖아요. 그 중심에 황운하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 황운하를 참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당시에 이 청와대에서 첩보를 경찰청에 내려주고 경찰청에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내려가는 거는 원래 원 코스잖아요. 근데 황운하가 정치 경찰로서 이런 상황을 몰랐겠어요. 저는 황운하 정도 정치 경찰이면 BH하고 청와대하고 충분히 내통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에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황운하를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1계급 승진시켜가지고 바로 또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을 한 거죠. 그리고 지방청장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지방경찰청 중에 하필이면 울산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다 그 청와대 차원에서의 시나리오가 다 보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 소원은 내 30년 친구 송철호가 울산시장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 민정수석실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총대를 실무적으로 메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까지도 나서서 당대표실 부실장까지 특보로 임명을 해가지고 내려보내서 지원을 하게끔 소위 말해서 당정청이 하나가 돼가지고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 공작에 투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선에서 가장 혁혁한 전과를 세웠던 인물이 바로 황운하입니다. 황운하는 특히 뭐 다른 거 다 논외로 치더라도 그 당시 울산광역시장이었던 김기현이 근무하는 울산시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기현 울산광역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오른팔 사무실을 비롯해서 울산광역시청 여러 곳을 압수수색을 단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언론에서 대서 특필이 되면서 그 좁은 울산에서 아유 뭐 몸통은 이기현이 아니냐, 건설회사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돈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 부정적인 그런 소문이 많이 퍼졌겠죠. 그런데 이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16%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여 후에 치러진 울산광역시장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송철호에게 16% 정도 진 걸로 나타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소위 황운하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김기현이 그 당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날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아니면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저희가 뭔지는 쉽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정적인 그 루머를 3개월 내내 퍼뜨리는 작업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송철호가 울산광역시장에서 승리를 하는데 현지 지방경찰청장으로서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의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문재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검정위에서 오늘 황운하를 적격 판정을 내렸답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의겸 있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 논술 실장인가요? 김의겸은 현직 시절에 부동산 투기 전력이 있어가지고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김의겸에 대해서는 검정위에서 3번째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쇼 아니겠어요? 첫 번째부터 바로 주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2번째도 보류하고 3번째도 보류하고 계속 해가지고 상당히 그 검정위가 권해하는 그런 이 모습을 연출해내는 쇼죠. 그래서 3번째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만 어쨌건 4번째, 5번째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슬쩍 김의겸도 공천을 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뭐 문재인의 척근이잖아요. 역시 청와대 대변인이란 자리가 1급 공무원에 불과하지만
대통령의 입의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칠판 깔고 덤벼드는 사람이라 부동산 투기 전력 때문에 단기적으로 엄청난 차익을 올렸잖아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공사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 된 것만 뭐한데 어떻게 또 선출직인 국회의원까지 공천까지 주려고 생쇼를 하는지 보세요. 좀 있으면 김의겸 고심 끝에 보류를 적격 판정으로 돌릴 거라고요. 보세요. 빤히 보입니다. 요 최근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임종석이 있습니다. 임종석을 요즘 많이 띄우잖아요. 더불어민주당 TV 그 홍보 1번 타자로 나와가지고 임종석이 나왔어요. 왜 1번입니까? 정기 은퇴한 사람을 왜 끌어내서 1번으로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임종석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가지고 총선 출마를 종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 같아요. 뭐 이거 다 연출이죠. 심지어 우상호는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당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해찬이나 우상호나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임종석 띄우기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모양새를 갖추는 거죠. 정계 은퇴 선언한 임종석이 불과 2개월 만에 그 말을 뒤집고 다시 돌아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이죠. 앞으로 임종석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신뢰를 상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는 임종석하고 판이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치는 짜고 치는 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바람 잡는 역할을 하고 결국은 임종석이가 어쩔 수 없이 당의 부름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방식으로 응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양대가 지역구인 성동 쪽 있잖아요. 종로는 뭐 이낙연으로 넘어가 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진을 쪽에도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여론조사도 막 해보는 것 같은데, 임종석 강진을에 나오면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한테 100점 100패입니다. 게임 안 돼요. 오세훈 전 시장이 작년 2월 27일 날 당대표 경선에서 2위로 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론조사 결과는 50%가 넘었어요. 1등을 했다니까요. 이게 예선 경쟁력보다는 본선 경쟁력이 더 있는 자유한국당의 소중한 지도자 자산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 1년여에 걸쳐서 지역구인 강진을에 파묻혀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유권자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거의 1년째 하고 있습니다. 동고동락하는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지역 기반이 탄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 임종석 정도가 와가지고 오세훈하고 맞짱 뜨겠느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뭐 게임 안 됩니다. 그냥 출신 대학이 한양대니까 한양대가 있는 성동구로 가라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어쨌건 임종석은 지금 은근히 이제 지난번에 검찰 수사를 받았잖아요.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인가요? 김태현 이 부장검사일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안 받겠죠? 소환을 받았는데 현재 검찰 수사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언제 참고인이 피의자가 되고 이렇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당에서 노골적으로 나서서 띄워주고 임종석 본인도 이것을 상당히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임종석이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검찰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7월 달에 설치가 되면은 검찰을 완벽하게 잡고 그 전에 정지 작업으로 추미애를 보내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인 최강욱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실제 행동대장 역할을 추미해가 하면서 검찰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팔다리를 두 번에 걸친 인사대 학살을 통해서 처음에는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서 대검을 장악하고 두 번째는 차부장급 인사대 학살을 통해서 주로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급 검사를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전원 교체해버렸어요. 부장은 뭐 100%한 건 아니고요. 서울 동부지검도 지금 관련이 돼 있는데 거기도 차장검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검사장하고 차장검사를 다 물갈이를 했으니까 이제 대검뿐만 아니라 중요한 지검에서도 충분히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 잡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임종석이 검찰 소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콜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임종석이가 마지못해 뛰쳐나오는 식으로 모양새를 갖출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적격 판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짜놓고 치는 판인데 너무 가정스럽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너무 이중적이고 너무 쇼를 잘하고 위선 그 자체의 무리들입니다. 정말 자기들이 선의 하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악의 하신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귀걸이로 가고 있다. 정말 코미디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